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제 122회 토지미기 쪽 기술사 용어정의 8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최대한 좀 제가 공부하는 걸 좀 찾아가지고 지금 풀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혹여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텀이 이렇게 하면서 텀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찾은 그런 그 문헌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이게 공부를 안 하면 토직 및 기초 기술사도 해레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이 이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자꾸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쓰면 퇴화됩니다. 안 쓰면 퇴화되고, 쓰면 쓸수록 이제 더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는 이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찾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알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8번입니다. 8번 GCP, SCP, GCP. 이건 뭐 보면은 그 사질토 집안 있잖아요. 연약한 사질토 집안, 연약 집안 계량할 때 사질토 집안. 그때 이제 그래벌, 자갈을 컴팩션해서 다지는 그런 파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벌 컴팩션 파일이니까요. SCP는 뭐 샌드 컴팩션 파일이고요. 그래서 모래 집안에는 이제 10 이하를 연약 집안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막 모래를 아니 자갈을 막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어떤 홀에 이제 자갈을 막 넣은 다음에 쭉 이렇게 누릅니다. 이거 어떤 그 기구로 해서 쭉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자갈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자갈이 이제 쌓이고 이제 다짐이 되는 거죠. 컴팩션, 다짐식으로 이제 돼서 또 이렇게 또 막 부설해서 또 누르면 또 여기 또 이렇게 쌓이겠죠. 또 이게 층이 쌓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쌓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이제 GCP거든요. GCP.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GCP를 하는데 요 세성말뚝의 이제 어떤 파괴 메커니즘, 이 파괴 메커니즘이 또 좀 중요한 거예요.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정의는 이제 그렇게 잘 써주시고 이제 뭐 정의는 이렇습니다. 세석말뚝은 연약 집안의 세석과 모래를 적절한 상대 밀도로 다지면서 압입해서 원 집안에 형성된 일정한 지름의 말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이제 뭐 5점이나 6점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도 그려주시면 이제 뭐 그 특정인에 대해서 뭐 7점, 뭐 대책, 원인 대책, 문헌 문제점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8점 딱 9점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파괴 메커니즘이 뭐가 있냐? 이제 팽창 파괴가 있습니다. 팽창 파괴. 팽창 파괴. 두 번째는 전단 파괴가 있습니다. 전단 파괴. 그다음 세 번째는 관입 파괴. 관입 전단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팽창 파괴는 뭐냐? 팽창 파괴는 이렇게 이제 지면이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이렇게 그 어떤 자갈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직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거리는 뭐 L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부풀어서 팽창이 되는 거죠. 팽창이 이제 원지만 전단 강도가 최소인 집안 있잖아요. 점토층이나 이렇게 점토층이 이렇게 껴 있을 때, 점토층이 상부에 있을 때, 이런 데 이제 이렇게 팽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팽창 파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문제점이고요. 여기는 또 매우 연약한 점성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파괴가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2에서 3D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 파괴는 어떤 거냐? 전단 파괴는 자, 전단 파괴입니다. 전단 파괴. 전단 파괴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이렇게 위에 상부에서 이렇게 어떤 이제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피가 있고 피가 있을 때요. 하중을 제외하면은 원지반이 이제 팽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거예요. 팽창은 없는데 발생하는 거죠. 근데 상부가 굉장히 매우 연약할 때 여기가 매우 연약 점성토 매우 연약한 점성토 이런 경우하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어떤 그 연약한 지반 그냥 연약한 점성토 이랬을 때 그 전단 파괴가 발생한다. 여기는 짧은 말뚝이고 여기는 상부 지반이 이제 연약할 때 이럴 때 전단 파괴가 발생한다. 이제 관이 파괴는 어떤 걸까요? 관이 파괴는 이제 그 선단 이제 쇠석 선단이 연약층 내에서 아주 뭐 연약층에 있는 짧은 말뚝에서 이제 발생하게 된답니다. 짧은 말뚝.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말뚝이 이렇게 있고요. 하중이 제어되고 그럴 때 어떤 이제 주면 마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면 마찰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선단 마찰력이 있고 프라이머리가 있고 서라운드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제하 하중 있지 않습니까? 이 제하 하중이 P가 QP, QS보다도 클 때랍니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제 확 눌러버리면 이제 푹 들어간 그 관입이겠죠, 관입 전단 파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성말뚝의 파괴 메커니즘을 좀 적어주면 좀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번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그죠? 이렇게 많이 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 말뚝의 부마찰력. 자, 이제 부마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겁니까? 이제 이렇게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일단 이제 정의를 먼저 쓰시잖아요. 정의. 이제 이게 점성토 지반의 부마찰력이란 점성토 지반의 타설한 말뚝에 있어서 주변 지반의 굴착에 의해서 이제 지하 수위가 저하됐거나 어떤 새로운 상제 하중 등이 이렇게 말미암아서 안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약층의 침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주변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작용하게 되면 그 주변 마찰력은 이제 부마찰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말뚝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어떤 집안 치마보다 말뚝이 어떤 치마보다 이 말뚝이 치마하는 것보다 요거보다 A보다 B가 더 커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마찰력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중립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마찰 QS로 나타내고 이쪽은 이제 QNS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선단이겠죠. QP. 그래서 이 극한 지지력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선단하고 QS가 이제 똑같은 방향인데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중립축이에요. 중립축. N.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 변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그려지네요. 그죠? 이제, 아무튼, 부마찰은 밑으로 데려가는 거, 정마찰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마찰력이 이제 발생 그 원인과 대책을 이제 써주시고요. 원인은 뭡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린 같이 성토자중 암밀이 있거나 점토층 암밀이 발생하거나 지하 수위가 내려갈 때 그 어떤 이제 과잉 간격 수압이 이제 말뚝을 타설하면서 발생하잖아요. 그때 시간경과 함께 이제 간격 수압이 솟아날 경우 그런 때는 이제 말뚝 주변 지반이 말뚝의 어떤 침하력보다 상대적으로 클 때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럴 때 이제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책은 뭐겠습니까? 대책. 말뚝의 지지력을 증가시켜 줘 버리면 되겠죠. 선단 면적을 증가시켜 주거나 재질을 이제 어떤 말뚝을 향상시켜서 말뚝을 보강한다거나 본수를 차라리 증가시키거나 지지층 근육 깊이를 아예 그냥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부지면 마찰력은 이제 저면시키는 거 이중관을 쓰는 거. 그다음에 아스팔트로 이제 말뚝 표면을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팔드 파이라고 해서 이제 경사말뚝 같은 식으로 이제 그 끝에 이제 하단이 작아지는 거, 조금씩 작아지는 말뚝 이런 것들로 쓴다던가. 이제 말뚝 받기 전에 말뚝 직경보다도 큰 구멍을 뚫고 이제 벤토나이트 등 슬러지를 구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박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표면적이 좀 적은 말뚝을 사용한다거나 그 설계 방법에 있어서는 마찰 말뚝을 사용하자. 마찰력이 이제 저감 효과가 있는 군말뚝으로 설계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써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은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이죠. 10번. 토리벽의 이제 계측관리입니다. 계측관리. 계측관리 하면은 일단은 이제 흑마기관 시설에 어떤 그 뭡니까 이제 10번이죠. 토리벽 계측관리. 토리벽 계측관리. 이제 토리벽에 이제 계측이 왜 필요한 건지 이제 어떤 그 개요를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이제 개념도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 흑마기 벽지가 이렇게 있고, 일단 이제 여기 파이널이 있고, 여기 지표면이고, 어떤 스트러트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러트가 이제 뭐 이렇게 지고 있다. 아, 근데 토리벽이죠. 토리벽이면은 스트러트는 없죠. 토리벽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스트러트는 없습니다. 아,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네요. 괜히 잘못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토리벽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건물 경사계 있고요. 건물 경사계, 균열계, 그다음에 소음계도 있어야 되고, 진동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이제 싱크홀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치마판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치마판. 또 토합계, 지하 수위계도 있어야 되고, 수위 변화가 있으면 이제 간극 수압이 작아지면 유용력이 커지어서 이제 그 흑만의 어떤 전형적인 배수 강도가 커져버리면 이제 또 그 마사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그 조인부 이렇게 뭐 관 조인부가 이제 부식돼서 이게 터지고 그러면 이게 쓸려 나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붕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치마가 수직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이제 엄청난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 수위의 어떤 변동이나 어떤 간극수학의 변화나 이제 지중 치마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중 경사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m 떼서 흑막에서 1m 떼서 그 계측기를 설치하는 거는 아시죠? 계측기를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면 방향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AA BP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그 현장 방향하고 수직이 돼야 된다. 요걸 잘 맞춰야 되고, 이제 문제점이나 이제 어떤 대책들을 있다고 하면 문제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어떤 그 계측을 하는 그런 관리자가
일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구멍이 홀이나 이런 것들이 돌이나 이런 것들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캡이나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반 그런 치마나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고 도로 치마, 뭐 건물에 경사가 나서 크랙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당 주에 1회 할 것인지 뭐 2주에 1회 할 것인지 굴착 그 어떤 그런 진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는 정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생각하고 좀 틀리면은 뭐 아 이게 맞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자기 생각이 맞다, 본인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제 이제 어떤 그 의견이 들어간 거니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상향볼록 같이 상향볼록 집어넣지 하고 하향볼록 집어넣지 뭐 컨벡스냐 인벡스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향으로 볼록하느냐 이렇게 성토 이거 굴토 할 것이냐 성토 할 것이냐 이렇게요. 이제 배가 이제 어떤 아니, 매설관 이렇게 저기 할 때 이렇게 흙이 이제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잠시만요. 하중은 이쪽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하중 이렇게 흙의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죠. 하중이 아니고 흙의 무게 어떤 하중이죠. 이렇게 작용하면 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아칭 효과가 생길 거고 얘는 이제 성토할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프릭션이 반대로 작용했건 이렇게 되고 이거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컨벡스, 인벡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좀 참고 문헌을 좀 보면서 하는 것이 이제 낫지 않겠냐. 이게 이제 굴착구입니다. 굴착구식이고, 이게 이제 돌출식입니다. 돌출식이고.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컨벡스 아치와 이제 인버티드 아치입니다. 인버티드. 인벡스가 아니고 인버티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인버티드 아치하고 컨벡스 아치다. 컨벡스 아치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지중해 이제 어떤 집안 내에서 한 부분은 변이가 많이 발생되고 한 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움직이는 쪽에서 이제 어떤 보유하고 있던 압력을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전이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칭에서 발생하는 아칭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위로 볼록한 아치. 이 아칭에는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아치하고 인버티드 아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아치 형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볼록 아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중해 터널을 굴착하잖아요. 지중해 터널을 굴착하면 어떤 이제 터널 상부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터널 상부에 이렇게 이제 아칭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위로 블록한 이제 컨벡스 아치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소변이가 발생한답니다. 미소변이 여기서 이제 미소변이 요게 이제 컨벡스 아치고요. 인버티드 아치는 이제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지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터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터널 이 상부에서 변이가 이제 과다하게 이제 어떤 치마가 일어나겠죠. 치마가 이제 여기 지표면이고요.
펴면 치마가 일어나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볼록하게 아니, 오목하게 이제 아래로 이제 볼록한 아치가 인버티드 아치입니다. 굴착식이고 요건 이제 돌출식이고 요거 굴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작용하겠죠. 프릭션은 이제 요런 식으로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터널 상부의 변이가 과다하다. 그래서 아까 과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터널 상부 지반이 아래로 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침하가 적은 지반에서 어떤 전단력으로 인해 하중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는 아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중심부가 더 많이 침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아치 모양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칭 현상에 대해서 이제 또 몇 가지로 이제 나눠 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그 개념도는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지금 시각이 11시 43분이에요. 11시 43분. 저도 이제 일이 좀 바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하다가 그냥 해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터널 각부의 보정 방법은 뭐냐? 저도 이제 각부 보정이라는 말을 좀 생소하더라고요. 생소한데 이게 이제 각부라는 말이 이제 다리 부분이라는 거, 다리 부분. 어떤 이제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인버터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뭐 스프링 라인이 있겠죠. 스프링 라인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어떤 강관 다단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보강제 상하반에 대한 어떤 강제 집어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기술을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터널에서 이렇게 뭐 집어 연결제 강관 이렇게 보강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라우팅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라우팅도 하고 이제 어떤 6m짜리가 뭐 각도가 뭐 얼마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각부 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각부 보정 방법이 아니고 그냥 보강입니다. 보강, 각부 보강. 다리 부분은 이제 어떤 터널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하반에 이제 어떤 강지 보재를 쓰거나 H형광이나 강관 보강하고 그라우팅을 좀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걸로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각부 보강 방법이 좀 저도 찾아봤긴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강지 보재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제가 이거 쓰려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좀 터널을 하시는 분이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터널을 이게 전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리 부분에 이제 어떤 보강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좋은 그런 답이 있다 그러면 좀 어떤 리플로 남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마지막. 자, 실드 터널 세그먼트 두께 결정인자네요. 결정인자. 이번에 터널이 두 개 나온 거 보니까 서술형도 꽤 터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 것들이 재탕으로 해서 2, 3, 4교시에 많이 나오거든요. 다이렉터시란 말이 뭐 한 2교시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말뚝이 많이 나왔잖아요. 부마철령 이런 거 나왔으면 아마 2, 3, 4기 분명히 말뚝에 대한 깊은 기초에 대한 게 나왔을 거예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터널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터널에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터널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어요. 안반 터널 없는 때도 있거든요. 연약지반만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터널에 이게 있으면은 이제 어떤 저는 이제 개념들을 NATM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수층, 라이닝, 방수층, 그 다음에 뭐 락볼트, 스틸립, 뭐 쇼크리트, 스틸립이죠. 쇼크리트, 스틸립, 와이어 메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페일라인 있고 뭐 이렇게 여굴선 있고요. 이런 것들 개념도를 저는 그려요. 근데 이제 그 개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실드 턴의 세그멘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영향 인자가 이제 어떤 토합이나 수압이나 집안 반력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 또 뭐 자중, 그다음에 상자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하중이냐, 종방향 하중이냐, 종방향 하중이냐 이런 것들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진의 영향이냐, 병설 터널이냐, 근접 굴착이냐, 그 다음에 뭐 어떤 내부 하중이 있냐, 집안 치마가 있냐, 이런 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방향도 이제 병설 터널이냐, 똑같이 상지 하중이 있냐, 시공시 뭐 하중이냐, 또 지진 하중이냐, 이제 비슷한 행방이 좀 비슷한 거 있습니다. 지진 하중이냐, 그다음 집안 치마가 있냐, 영향이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영향으로 해서 그 안에 이제 세그멘트 이렇게 막 설치를 하잖아요. 쉴드 턴을 할 때. 그래서 그 두께를 결정하는 그게 이제 영향인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13번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사실 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찾아보고 저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요 강평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제가 좀 면접이 끝나면 느슨해지면 좀 그 수기를 좀 써서 좀 더 깨끗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시험 보신 분들 뭐 이렇게 꼭 쉽지는 않았던 거지만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 13문제 중에요. 가중 크립트도 괜찮죠? 산셋 방법 괜찮고요. 흙의 송송도도 괜찮고 토성류, 쌍공섭, 쌍곡선 방법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GCP, 그 다음에 부마찰력, 계측관리, 상향 블록 집안화치, 하향 블록 화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는 괜찮거든요. 9개는 제가 봐서는 괜찮고 뭐 이제 뭐 10개 괜찮으신 분은 뭐 10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터널이나 좀 모르는 부분 좀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넘기시면 되기 때문에 예, 뭐 좋은 결과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도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안 들어가면 뭐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 뭐 하신 대로 좀 잘하시고 올해는 뭐 끝났으니까요. 이제 그 뭐 혹시나 잘 안 되시더라도 뭐 이렇게 좀 푹 쉬시고 11월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내공이 좀 쌓이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탁 그냥 어떻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집중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기 그 본인의 그런 어떤 리듬, 바이오리듬 잘 챙기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진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시고 다음 시간에 또 그 200문제에 대한 그걸로 이어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